자, 10강부터 15강까지는 1M2M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강은 그 기존의 1강부터 9강까지 배웠던 1M2M 표준을 준용해서 만든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비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구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션은 이제 오션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모비우스 개발을 위해서, 모비우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여기 소개를 드리고 모든 리소스들이 여기 오션 사이트, 특히나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고, 그리고 모비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서버, 오픈 서버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고,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동 환경 구축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순서가 있어서요. 이걸 설명드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마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동 환경은 윈도우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부록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션은 이제 오픈 얼라이언스고요. 그 IoT 스탠다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픈 얼라이언스고, 자, IoT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오픈 소스를 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들 포함해서요,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보시면은 사이트를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IoT 오션이라고 구글 같은 검색 도구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URL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오션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다운로드,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많이 쓸 거고요. 요걸 따라가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자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를 들어가서 할 거고요. 개발자 사이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픈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튜토리얼도 있고,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션에 이제 그 오픈 소스가 올라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일단은 모비우스라는 오픈 서버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IoT 오픈 서버 플랫폼으로 모비우스라는 게 있고, 다음에 디바이스를 위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N큐브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센서들, 사물들하고 요 사물들에서 센서라고 치면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IoT 디바이스 플랫폼 N큐브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타스라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첫 번째는 이제 모비우스 설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강의에서 N큐브를 설치하는 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타스를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서 디바이스, 센서를 이용해서 IoT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다음에 여기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버 플랫폼이 모비우스가 되는 거고요. 이론 강의에서 CSF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커먼 서비스 펑션들이 바로 이제 이 모비우스에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IoT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자, 오픈 소스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버 쪽이 모비우스가 되고요. 그리고 IoT 디바이스 측이 N큐브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 옥토퍼스라는 버전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자바로 구현된 게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옐로우 터틀 버전에서 노드.js로 된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CSE를 배웠습니다. 그죠? Common Service Entity가 있고 노드 중에는 ASN, MN, IN 이것들이 노드에 해당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노드랑 미들 노드랑 인프라 노드 이게 노드에 해당하는 거고 노드가 CSE를 가질 수가 있죠. 요 세 가지 노드들은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프라 노드 편의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뭐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에 관련된 CSE가 옐로우 터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설치할 겁니다. 자, 그리고 A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엔티티 중에 A라는 게 있었고, 뭐 ADN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데디케이티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A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A도 보면은 이제 요거 일단 볼까요? 디바이스 쪽에 보면은 버전이 타임 버전도 있고 라벤다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어요. 요걸 각각을 보시면 이제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디바이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타임 버전이다라고 하면 얘는 CSE가 지원되지 않고요. A만 지원을 됩니다. 그래서 주로 ADN A를 만들 때 타임 버전을 많이 쓰는 거고요. 얘도 자바 버전은 구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노드.js 버전을 쓸 겁니다. 그리고 라벤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ASN, CSE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즈마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미들로드 그 이론 설명에서는 게이트웨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것은 미들로드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로즈마리 버전 MN, CSE 구현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현되어 있는 버전들을 쭉 보시고 일단 서버는 필요하니까 모비우스의 옐로우 터틀 버전을 쓰시고 얘가 인프라노드 CS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바이스 쪽에 내가 만약에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겠다. 미들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미들로드의 CSE, 즉 로즈마리 버전을 설치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똑똑한 디바이스 ASN CSE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라벤다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A를 만들 때는 자, 타임 버전을 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ADN 같은 경우는 A만 있으니까 ADN A는 당연히 타임 버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전들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옐로우 터틀 버전하고요. 옐로우 터틀하고 그다음에 타임 버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즉 ADNA 만들고 INCSE 만들어서 하는 실험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개발자 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오픈 소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관련된 것들이 오픈 소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치할 이제 모비우스고요. 현재 버전은 2020년 3월 13일 버전으로 3월 13일 올라온 걸로 버전 2.4.36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 테스트라든가 이게 N큐브입니다. N큐브 타임 버전 이게 우리가 디바이스 쪽에 설치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벤더 버전도 있고 로즈마리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아두이노를 위한 버전이라든가 등등 안드로이드를 위한 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서버 쪽 일단 이 강의에서는 서버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N큐브 설치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IoT 플랫폼 일단은 나중에 다운 받을 건데 간략하게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면 국제표준 1M2M을 준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 레벨까지 다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미들웨어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인증, 데이터 관리 등등 CSF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원되어 있고 REST API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디바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디바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뭐 통신이라든지 인터랙션을 위해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플랫폼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는 이제 HTTP 서버가 주된 기본적인 서버로 동작을 하고, 콥이라든가 웹소켓, 프락시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고요. 이게 동시에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MQTT 브로커 서버가 있는데 얘는 MQTT 프락시를 통해서 이렇게 구동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콥, 웹소켓, MQTT 같은 기존의 통신 애플리케이션 레이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거고요. Node.js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MySQL이 지원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통신 프로토콜은 뭐 HTTP, MQTT, 콥, 웹소켓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비우스 HTTP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MQTT 브로커 서버, 콥 서버, 웹소켓 서버가 프락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MySQL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뭐 OS는 뭐 윈도우라든가 리눅스, 맥 다 뭐 이 위에 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어 프로토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리퀘스트가 있고 레스판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레스판스, 응답을 처리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시면은 리퀘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즉 IoT 디바이스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면 DB 커넥터가 있고, DB와 관련된 액터가 있고요. 다음에 제이슨 파서가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CBOR도 처리할 수 있고, 직렬화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XML하고 JSON하고 CBOR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BOR 처리하는 부분과 XML to JSON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JSON, CBOR, 뭐 XML 파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바디 부분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부분에는 주로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가 오면 처리를 하고요. 레스판스 쪽도 레스판스 제너레이터라든가 JSON, 빌드 JSON이라는 게 요 안에다 CBOR이든 뭐 JSON to XML이든 여기에서 직렬화해서 보내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노티파이어,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노티파이어들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리소스가 이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트리 그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리소스 트리가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 폴더 형태처럼 트리 형태로 리소스체가 구현이 되고요. 이게 URL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TTP 뭐 호스트 네임하고 포트 이름 쓰시고, 인프라 노드 CS 이름 쓰시고, 그 아래에 A가 있다면 A 이름 쓰고, A의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 이름 쓰고,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컨텐트 인스턴스 이름 쓰고, 이런 식으로 다 리소스 체계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이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비우스 오픈 서버 플랫폼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설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설치하는 과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MQTT 서버, 브로커 서버 설치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모비우스 설치하기 전에 여기 Node.js 설치하고, 모비우스 서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부족하다면,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IoT GitHub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서가 있는데 여기 문서 가시면 설치하는 방법들이 영어 버전하고 이제 한국어 버전이 있고요. 리눅스에 설치하냐, 윈도우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제 설치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고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 여기 문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치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MySQL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MySQL은 여기 밑에 URL 클릭하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MySQL 들어가셔서 최신 버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MySQL 인스톨러 for Windows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MSI 버전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요걸 클릭해서 가시면 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바로 웹에서 설치하는 거랑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요 밑에 걸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밑에 걸로 진행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뭐 가입하라고 나오는데요. 가입하셔도 되고 가입 안 하시려면 그냥 다운로드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인스톨을 진행을 하시면 보통 디벨로퍼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까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뭐 좀 메모리가 부족하시다 하시면 이제 커스텀 버전을 클릭해서 까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 커스텀 버전을 까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버전을 클릭을 하시고 두 가지만 깔 건데요. MySQL 서버 쪽에 가시면 여기 현재 버전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쪽에 가면은 워크벤치라고 있습니다. 워크벤치 최신 버전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상태가 되면 요거를 선택하셔서 요것만 설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쭉쭉쭉 넥스트 누르시다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 어센티케이션 메소드가 있는데 디폴트로는 레코멘드가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MySQL 5.x 버전의 그 컴패터빌리티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 어센티케이션 메소드의 요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모비우스 서버랑 구동이 연동이 돼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클릭도 하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버 쪽 세팅을 할 때, 컨피그레이션 할 때 이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클릭해서 다 되면은 자,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다 설치가 된 다음에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키면 요런 화면이 뜰 거고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실 때도 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여기까지 워크벤치 뜨고 이런 화면이 떴다라고 하면 설치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QTT 서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보셨지만 MQTT 브로커 모스키토 서버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짜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뜰 거고요.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 버전 하고 있을 때 윈도우 버전 중에 뭐 64비트 머신이냐 뭐 30비트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64비트죠. 그래서 요걸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넥스트에서 쭉 설치를 해 가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요. 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설치가 끝나면 작업 관리자에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서비스 탭 보시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중에 모스키토를 찾으신 다음에 요거를
중지되면서 실행 중으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동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작업 관리자의 서비스 탭에 모스키토를 실행 중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래야지 동작을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MQTT 서버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명령 프롬프트를 2개를 여시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2개를 여시고요. 자, 그리고 모스키토가 깔려 있는 일단은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해 가서요. 간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을 칩니다. 모스키토 subscribe.exe 하고 -h localhost -t 하고 mytopic1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 들어가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스키토 퍼블리시 .exe -h localhost -t mytopic1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hello MQTT 테스트라고 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요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결과가 1번 명령 프롬프트에 보여지게 됩니다. 뭐 메시지 고치셔가지고 계속 보내시면 여기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키토가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MQTT 브로커 서버도 설치가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모비우스 플랫폼을 설치하기 전에 얘가 노드.js 버전으로 된 걸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노드.js를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노드.js는 뭐 찾아보시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공부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기타 뭐 책이라든가 이용해서 노드.js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노드.js 가장 큰 특징은 뭐 고성능의 비동기 I/O를 쓰는 뭐 싱글 스레드 기반 네트워크 서버인데요.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뭐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노드라는 그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건데요. 얘가 비동기 I/O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라든가 그리고 싱글 스레드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멀티 스레드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부단에서는 이제 멀티 스레드가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 쪽에서 개발할 때라든가 기타 뭐 서버들, 웹 서버라든지 모바일 서버라든지 만들기에 굉장히 편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노드.js의 문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들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설치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드.js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요 버전을 깔겠습니다. 자, 레코멘디드 되는 버전. 이게 최신 버전이긴 한데 좀 안정화된 버전을 우리가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셔서 넥스트 해서 클릭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깔려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자 형태로 명령 프롬프트 넣으시고 그냥 노드라고 이렇게 한번 치시면 이제 노드 명령을 칠 수 있는 여기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출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패스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 속성의 환경 변수에 들어가셔서 여기 패스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패스가 어디에 있든지 노드.js가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냥 까시면 아마 이게 패스가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근데 혹시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Node.js 설치가 끝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버 설치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IoT 오션의 디벨로퍼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최신 모비우스 버전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IoT 서버 모비우스 2.4.36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에 올라왔네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신 버전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IoT 캣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GitHub를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 GitHub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다큐멘트도 올라가 있고요. 소스 코드도 올라갔으니까 GitHub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 GitHub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문서도 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GitHub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아래에 관련된 링크들 걸어놨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그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가 이제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 받으신 다음에 그 적당한 폴더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면 됩니다. 풀고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려면 이제 관리자 모드의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여시고 계신 다음에 해당하는 폴더로 가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모비우스를 설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을 풀었고요. 이 폴더로 가서 이 명령을 쓰면 됩니다. npm install이라고 하시면 쭉쭉쭉쭉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node underbar modules라는 폴더가 잘 설치가 여기 생성이 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압축만 풀면 없던 폴더인데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폴더가 있으면 잘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가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npm 인스톨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전에 우리가 깔았던 그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이 모비우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를 일단은 다시 실행을 시키시고요. 실행시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워크벤치가 뜨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자, Create Schema라고 치시고요. Create Schema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 여러분들이 모비우스 db라고 여기 치시고 apply를 하시면 이런 게 생성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얘가 생성이 되고요. 얘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set as default schema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워크벤치 실행시키시고 자, 실행시키면 이거밖에 없어요. 밑에 sys라는 시스템 관련된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create schema를 하셔서 이 화면이 뜨면 여기 모비우스 db라고 쓰시고 apply 하시면 이런 게 새롭게 생성이 될 거고 예. 자, 여기 새로 고침 표시거든요. 뭐 새로 고침 눌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 모비우스 db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요런 게 뜨고요. 요런 게 뜨고 여기서 얘를 디폴트 스키마로 사용하겠다 해서 set as 디폴트 스키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모비우스 MySQL 모비우스 DB 테이블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제공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모비우스 버전에
가면 모비우스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모비우스 db.sql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테이블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서버를 클릭을 하십니다. 뭐 MySQL 워크벤치 서버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임포트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import from 뭐 dump 프로젝트 폴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거 말고 밑에 보시면 import from self-contained 파일이 있으면 이걸 클릭을 하시고 자, 파일이 있는 위치를 얘를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C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모비우스 깔려 있고 거기 밑에 모비우스 폴더 있고 그 아래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디폴트 타겟 스키마를 아까 우리 만든 요 모비우스 db라고 여기 클릭하시면 뜰 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스타트 임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처리가 다 끝나면 자, 여기 모비우스 db 가신 다음에 요 새로 고침을 딱 클릭하시면 요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나왔던 테이블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많이 보셨죠? ACP, AE, 뭐 CB, CIN, CNT 등등. 예. 우리 숏네임 얘기할 때 했던 각종 리소스에 대한 것들이 여기 테이블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가져와서 임포트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MySQL 모비우스 db 테이블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구동하기 전에 환경 설정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모비우스 설치한 데 쭉 보시면 폴더가 이제 있고 여러 폴더가 있고 보시면 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얘를 여셔야 돼요. 뭐 메모장에서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프로그래밍 하는 에디터가 있으면 이걸 여신 다음에 보시면은 뭐 CSE 베이스 포트 뭐 7579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db 패스. 여기 패스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MySQL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던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던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예로 들어온 거고요. db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MySQL 설정할 때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꼭 요거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윈도우 파워쉘 써도 되고 명령 프롬프트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 권한의 명령 프롬프트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모비우스가 있는 디렉토리로 다시 갑니다. 요 디렉토리로 가서요. 노드를 실행시킬 때 노드라고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노드 하시고 mobius.js. 자, 여기 mobius.js인데요.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mobius.js 하고 실행을 딱 시키시면 여러 가지가 막 뜹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서 뭐 쭉 뜨는데 뭐 내 IP 주소도 나오죠. IP 주소도 나오고 아까 보셨던 포트 7579도 나오고요. 쭉 해서 설치가 되고 다 끝나면 init.ts-4004가 나옵니다. 이게 떴다라고 하면 이제 서버가 구동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버 구동이 끝난 겁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션, 이번 강의에서는 오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오션의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 코드,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모비우스랑 크게 모비우스랑 n큐브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쪽은 모비우스고 디바이스 쪽은 n큐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모비우스 서버 오픈 서버 플랫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다운로드 받은 소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리눅스, 특히 우분투 버전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그 GitHub 가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오는 내용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니까, 혹시라도 리눅스 환경, 특히 우분투에서 이 모비우스를 설치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